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SK 하이닉스가 장중 112만 8천 원을 찍었어. 이건 역대 최고가야. 상장 이래 한 번도 안 갔던 구간이야. 주가가 이렇게 뚫린다는 건 그냥 운이 아니야.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 반도체 수출도 한 달 새 30% 폭증해서 252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신호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이닉스 뒤에 숨어있는 소부장 수혜주야. 하이닉스가 뜨면 같이 뜨는 종목들 오늘 전부 뜯어줄게.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하이닉스 급등의 진짜 원인부터 블랙록 보고서의 핵심까지 다 뜯어볼 거야.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주는 소부장 수혜주도 공개할게.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줄 거니까 끝까지 봐. 오늘 하나라도 놓치면 진짜 아까워. 반도체 대세 상승이 진짜인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전부 정리해 줄게.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주가가 하루에 6% 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시가총액으로 치면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이 불어난 거야. 4월 14일 SK 하이닉스가 장중 112만 8천 원을 찍었어. 종가 기준으로도 110만 3천 원, 하루 만에 6% 넘게 올랐지. 장중에는 한때 8%까지 치솟기도 했어. 그만큼 매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진 날이었던 거야. 2월 26일에 109만 9천 원이었는데 그 이후 전쟁 터지면서 폭락했거든. 근데 딱 한 달 반 만에 그 고점을 뚫어버린 거야. 이게 그냥 반등이 아니야. 전쟁이라는 악재를 완전히 소화하고 더 높이 올라간 거거든.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해. 이걸 이끈 게 외국인이야. 하루에 8,409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었어. 외국인이 이렇게 한 섹터에 집중 매수를 쏟아붓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뭔가 확신이 있다는 뜻이거든.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근데 주가만 오른 게 아니야. 반도체 수출이 4월 첫 열흘 만에 252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 생각해봐. 한 달이 아니라 열흘 만에 이 숫자가 나온 거야.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 반도체를 사겠다고 줄 서 있는 거야. 한 달 전보다 30%나 늘어난 건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야. AI랑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래.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어날수록 반도체가 필요한 거야. 이 수요는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아. 구조적인 흐름이거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하이닉스가 오르면 같이 돈 버는 소부장 수혜주가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공개할게. 주가 차트만 보면 하이닉스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공급망을 따라가면 진짜 기회가 보여.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 2교시 들어간다.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뭐라고 했는지 이게 핵심이야. 블랙록이 어떤 데냐면 운용하는 돈이 L경원이 넘어. 이 회사가 뭔가를 찍는다는 건 전 세계 기관들이 따라 움직인다는 신호야. 블랙록이 4월 13일에 보고서를 냈는데 핵심이 뭐냐면 말이야.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80% 증가할 거라고 전망한 거야. 8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느낌이 와. 작년 실적이 100이면 올해는 180이 된다는 거야. 이게 보통 전망이 아니야. 이 보고서 하나가 나온 다음 날 외국인이 반도체를 쓸어 담기 시작한 거거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특히 한국이랑 대만이 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콕 집어서 말했어.
한국은 HBM, 대만은 파운드리. 이 두 나라가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인 거지. HBM은 쉽게 말해 AI 서버에 쓰이는 고속 메모리야.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 반도체를 대신 찍어주는 공장이고, 이 둘이 AI 시대의 핵심이야. 근데 잠깐 여기서 맥락을 좀 짚어줄게. 2월 말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잖아. 그 순간 코스피가 급락했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어. 겁에 질려서 팔아버린 사람들이 엄청났거든. 근데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AI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은 멈추지 않았어. 그게 핵심이야. 그때 코스피가 6천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거든. 근데 종전 협상 기대감이 돌면서 3일일 거래일 만에 다시 6천선을 뚫은 거야. 30일 거래일이면 딱 한 달 반이야. 패닉 셀링한 사람들이 멍하니 보고만 있는 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다 먹은 거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야. 나스닥이 가오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거든. 다우도 올랐고 S&P 500도 올랐어.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야. 나스닥이 9일 연속 오른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아. 이 정도면 전 세계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야. 한국도 여기서 혼자 빠질 이유가 없어. 오히려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 반등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AI야. 한국 생성형 AI 이용률이 30.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야.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AI를 쓰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야. 쓰는 사람이 늘면 AI 서버가 더 필요하고 서버가 늘면 HBM 수요가 터지는 거야. 수요 체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챗봇 하나 더 쓸 때마다 하이닉스 HBM이 하나 더 팔린다고 생각하면 돼. AI가 돌아가려면 HBM이라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수거든. 쉽게 말하면 AI의 두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이야.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AI가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해내려면 이 속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가 넘어. 전 세계 AI 서버 2대 중 1대 이상이 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4월 23일에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120만 원대로 올리고 있거든.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발표 내용에 따라 방향이 갈릴 수 있어. 기대를 충족하면 추가 상승, 못 미치면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날짜를 꼭 기억해둬야 해.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지. 같은 날 2.74% 오르면서 20만 6,500원을 기록했어. 외국인이 동시에 사들인 거야. 삼성이 같이 오른다는 건 그냥 하이닉스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야. 반도체 섹터 전체가 돈을 받고 있다는 신호거든. 이게 섹터 장세야. 한 종목이 아니라 업종 전체가 뜨는 흐름이야. 이런 때는 관련주를 두루 들여다봐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소부장 수혜주. 지금 알려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야.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 근데 소부장은 아직 덜 오른 경우가 많아. 소부장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야.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려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소재, 노광기 같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하면 쉬워. 꼭대기에 하이닉스가 있고 그 아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전부 받쳐주고 있는 거야. 하이닉스가 생산을 늘리면 피라미드 아래쪽 회사들한테 주문이 쏟아져. 결국 하이닉스가 잘 되면 소부장도 같이 잘 되는 구조야.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 같은 소재 기업이야. HBM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데 하이닉스 생산이 늘면 이 회사 매출도 같이 뛰는 구조지.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쉽게 설명해 줄게.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특수감광 화학물질이야.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 이 소재는 한번 거래처가 정해지면 쉽게 안 바뀌거든. 그래서 납품 계약만 잡아도 안정적인 수익이 꽤 오래 유지돼.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주목받고 있어. HBM 증착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거래량이 20%에서 50%까지 늘었거든.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시장이 이미 이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개인들이 몰리기 전에 기관이 먼저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 증착 장비는 HBM 레이어를 쌓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야. HBM 층수가 늘어날수록 이 장비 수요는 무조건 같이 늘어나는 구조야. 소부장 ETF 거래량도 30% 넘게 증가했어. 시장이 이미 소부장 테마에 돈을 밀어넣고 있다는 신호야. 개별 종목 한 방에 베팅하는 건 리스크가 커. ETF를 활용하면 소부장 여러 종목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야. 처음 이 테마에 들어간다면 ETF로 시작해봐. 감이 잡히면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좁혀 들어가도 늦지 않아. 근데 리스크도 반드시 짚어야 해. 전쟁이 다시 터지면 유가 오르고 반도체 비용도 올라가거든. 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도 주가가 확 꺾일 수 있어. 환율도 봐야 해.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언저리인데 이게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도 흔들려. 리스크를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아.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나쁜 시나리오도 같이 점검해야 해. 하이닉스가 장중 8% 갔다가 종가 6%로 내려온 것도 신호야. 과열 구간에서는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이 필수야.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건 진짜 위험해. 오늘 최고점에서 다 사버리면 내일 살짝 빠져도 손실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 3분의 1씩 나눠서 시간 간격 두고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시장이 뜨거울수록 차갑게 판단해야 해. 정리하면 이래. 하이닉스 직접 투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소부장은 ETF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여. 그리고 4월 23일 실적 확인한 다음에 추가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야. 서두르지 마. 시장은 안 도망가거든. 오늘 공부한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둬. 반도체가 오르면 수혜주를 찾고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 이 세 단계야.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려줄게. 2월에 전쟁 터졌을 때 대부분 패닉 셀링 했잖아. 근데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하면서 오히려 분산 투자 포지션을 잡았거든. 공포 속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 거야. 정보가 없으면 두렵고 두려우면 팔게 돼.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뚝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어. 그게 차이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아침에도 반도체 시장은 열릴 거야. 그 아침에 뭘 들고 있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거거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수익을 냈던 거야. 늦게 알면 늦게 들어가게 되고 늦게 들어가면 남이 번 돈 구경하게 되는 거야. 다들 하이닉스 여기서 더 간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정이 온다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소부장 종목 중에 관심 가는 거 있으면 그것도 남겨주고, 댓글에 많이 나오는 종목은 내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분석해 줄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다 읽거든. 실시간으로 반도체 시장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해봐.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